네네. 소님, 이번 롯데 미술 슈퍼에서 이거를 가피를 안 하고 걸어서 15만 원에 할까 했는데 가피를 도저히 안 할 수가 없다. 그래서 그 정식 30만 원 하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상당히 가피를 해서 한 20만 원 정도로 올려야 될 것 같고요. 몇 군데가 가피를 안 하면 안 되는 그런 이유가 있어요. 그러니까 여기가 그러니까 원화를 이 판화할 때 얘네들이 이제 포토샵을 하잖아요. 포토샵을 할 때 디테일한 그 갈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사라져 버리는 거죠. 근데 그게 사라졌다라는 거를 디자이너들은 모르죠. 제가 보면 아유 이거 꼭 살려야 되는 게 없어져 버렸네. 이렇게 이제 저는 알 수가 있는 건데, 그래서 결국에는 가피를 해서 팔아야 될 것 같아요. 다시 이제 네이버 스토어 가격도 좀 30으로 조정을 하고 안 하려고 그랬는데 안 될 것 같아. 자, 운기 사상을 좀 더 보충 설명을 하려고 지금. 자, 요게 이제 별에서 꽃까지인데, 제가 여기다가 뭐 남두 육성, 북두 칠성, 그 다음에 유성, 별똥별의 전설, 소원을 이루어준다는 그런 신화나 전설을 이 그림에 담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, 그 운기설에서 이제 뭐가 있냐면은 그 각각의 지역마다 비추는 별자리가 다르잖아요. 별빛이 다르잖아요. 그래서 우리가 고구려 그 천상열차 분야지도 보면은 그 분야가 12분야예요. 그러니까 이런 게 있어요. 12제국. 땅은 12개로 나누는 거예요. 그래서 12지지 하듯이 간지에서 10간 12지지 이러듯이 땅을 이제 12제국 또는 12개로 나눠서 각각의 그 12개의 분야를 서로 다른 별자리들이 비춘다. 지구가 돌기는 하지만 각 지역에 도달하는 별빛이 조금 다른 거죠. 크게는 북반구하고 남반구하고 다르듯이. 자, 그런데 그러니까 운기 사상에는 뭐가 들어가 있냐면 이제 그 땅마다 별빛이 다르다라는 사상이 들어가 있어요. 그래서 우리가 그 사주에서도 그 각각의 별의 이름이에요. 그게 그러니까 가불병정, 무기경신 이런 것들이 별의 이름이에요. 십간이 별의 이름인데, 근데 이제 그 전설 속으로 들어가 보면은 이런 게 있어요. 그러니까 하늘의 별자리하고 땅의 이 인간사가 이렇게 서로 조응을 해요. 서로 영향을 주고받아요. 그래서 뭐 혜성이 나타나면 그걸 백발마녀라고 하기도 하고, 서양에서는 그 빗자루를 그래서 카밋이라는 그 혜성의 영어애가 그 밝은 머리카락처럼 이렇게 나부끼는 이런 의미가 있단 말이죠. 그래서 그 빗자루를 탄 마녀처럼 보이죠. 그 혜성이 두 줄기로 이렇게 빛이 뻗기 때문에. 근데 그 과학적으로는 그 혜성이든 특히 혜성이 지구에 이제 이렇게 얼음 덩어리를 뿌리거든요. 가까이 지나갔을 때는. 근데 이게 이제 판스포미아 이론인데, 그 얼음 덩어리 속에 뭐 박테리아, 미생물, 바이러스들이 다량 함유되어 있다는 것이죠. 그러니까 최초의 그 생명의 기원이 지구에서만 일어났던 게 아니고 외부에서 들어온 그 얼음 혜성 또는 뭐 운석애가 포함되어 있을 수도 있고요. 운석 내부에 그런 것들이 이미 유기체를 가지고 있는 거죠. 그게 이제 판스펌, 그러니까
넓은 우주에 굉장히 많은 행성에서 진화 과정이 비슷하게 일어날 수 있다라는 이론이에요. 그래서 인간형 외계인이 다른 행성에도 많이 있을 것이다. 왜냐하면 혜성에서 뿌려진 바이러스가 DNA의 그 변이, 진화에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. 뭐 이런 거예요. 자, 이제 좀 더 여기까지는 다 이해를 해요. 이해를 하는데 이제 우리 동양의 그 운기설에 더 들어가 보면은 이런 거예요. 멀리 있는 어떤 별에서 뭔가 이상한 게 감지가 돼. 그러면은 이런 게 있어. 딱 정해져 있어요. 저 별은 도둑별이야. 그래서 저 별에 강하게 빛나거나 하면은 뭐 영모가 일어난다거나 이렇게 도둑대들이 극성을 부리게 돼. 뭐 이런 게 있어요. 그리고 저 별은 그 야생동물의 공격성을 강하게 하는 별이야. 그래서 저 별이 저렇게 더 빛난다는 거는 호랑이들이 이 민가에 내려와서 사람들을 물어 죽일 가능성이 있어. 이렇게까지 되게 엄청나게 발달돼 있어요. 그 별의 관찰과 그 인간사의 그 연결 짓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그렇게 연결되어 있고, 또 이제 북극성을 황제의 자리로 보고 그 주변에 있는 별자리들이 그 궁궐로 본단 말이죠. 궁궐. 그래서 하늘에는 상제가, 옥황상제가 있고 땅에는 황제가 있고 이제 그런 것들. 그래서 거기에 해당하는 뭔가가 별의 어떤 그 천문 관측, 관상감이라고 그러죠. 관상감. 그러니까 상을 관찰하는 사람, 뭐랄까, 벼슬이죠. 그래서 관상감들이 딱 봤을 때 문제가 있다 그러면은 어느 분야에서,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궁궐을 지키는 뭐 성이 안전하지 않은 그런 별의 기운이 보입니다. 뭐 이런 식으로. 그리고 조만간 전염병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. 이런 식의 이제 그런 보고들이 있었는데, 자, 그러면 그거는 그 오래전부터 내려온 바로 이런 별자리, 그러니까 별의 변화와 인간사의 변화에 그 서로 호응하는 것,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것을, 이게 비과학일까요? 이게 이제 상당히 큰 이슈인데, 현대 과학으로 아직 측정을 못하는 거 아닐까요? 측정을 못하는 거.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그 DNA, 호르몬의 변화, 이런 것들이 정말 별자리에, 별의 영향을 전혀 안 받을까요? 그리고 거기서는 나비 효과가 없을까요? 뭐 그런 점입니다. 그러니까 거기에는 좀 억지 부리는 것들이 있겠죠, 분명히 있겠지만은. 그래서 제가 이 그림을 보여드리면서 제 그 별에서 꽃까지의 굉장히 많은 이제 저의 생각들과 스토리가 들어가 있을 텐데, 이런 지금까지 쭉 얘기했던 이런 스토리가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, 이 그림에. 그래서 그 중에서 북두칠성과 남두육성하고 그 세 가지 소원을 이루어준다는 유성 세 개를 그린 이유가, 좋은 신화만 그리자. 그래, 좋아. 뭐 별별별 별자리가 있고 뭐 다 많은데, 그 은하수에 떠 있는 국자인 남두육성은 이 복록, 그 제복을, 실질적인 그 삶에, 지구상의 삶에서 돈복을 준다는 거야. 하고 북두칠성은 그 영혼의 안정과 수명을 결정한다는 거야. 그러니까 우리가 만수무강하고, 만수무강은 뭐 북두칠성, 그다음에 권세복록, 이런 거, 건강, 건강은 뭐 둘 다 관련이 되는 것 같고, 근데 이제 어떤 특히 복록, 재물 쪽이 남두육성이 많이 관여를 한다, 이렇게 이제 전설이 되어 있는데,
그래서 이 남두육성에서 이렇게 쏟아져 내려오는 방식으로 제가 항상 그리거든요. 그 여기가 국자 부분이니까 이제 은하수라는 어떤 보석의 강, 재화의 강에서 직접 땅으로 내려온다. 이제 이 신화를 그린 거죠. 이거 전에 한번 설명했는데 다시 한번 또 간만에 또 황금태양을 빠른 속도로 좀 손을 봐서 바느시 칠하고 건조까지 해야 되니까. 그래서 운기사상에 대해서 좀 더 별자리의 신화에 대해서 더 보충을 하고 싶었습니다. 이상입니다, 써니.